자, 의료법, 우리 진료기록부, 그 다음에 보수교육, 그 다음에 가정간호, 요 세 부분 하겠습니다. 특히 진료기록부에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진료기록부가 있고, 조산기록부가 있고, 간호기록부. 이 중에서 간호기록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어디랑 비교하냐면 진료기록부랑 내용을 비교합니다. 결국 우리는 조산기록부는 조금 슬쩍 빼고, 의료기록부, 그러니까 진료기록부하고 간호기록부를 좀 비교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좀 이따 책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는 진료기록부의 보존 연도예요.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10개나 되거든요. 10개를 어떻게 다 외워요? 저 포기할래요. 포기할 거를 포기하셔야 돼. 이거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 그래서 좀 나눠서 암기 팁을 드리면 10년 동안 보존해야 되는 거 되게 중요하겠죠. 이거는 무조건 외우시면 됩니다. 반면에 제일 짧은 거 2년 동안 보존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3년 동안 보존하는 게 있고 5년 동안 보존하는 게 있어요. 자, 10년 동안 보존하는 거는 진료기록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수술기록부예요. 얘네들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 10년 동안 보존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년 동안 보존하는 거는 처방 전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처방 이렇게 외웠어요. 글자가 두 개니까 2년이겠구나 하시면 될 것 같고 3년짜리는 진단서 등의 부본이에요. 자, 부본은 사본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진단서 끊어주세요 라고 하면 진단서 원본을 환자한테 주고 그 다음에 사본을 병원에다 의료기관에다 보관을 한다. 진단서니까 3년이겠구나.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몽땅 5년이에요. 외우고 싶죠? 결국 위에 것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예능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럼 5년 동안 보존할 게 뭐가 있는데 간호기록부요.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환자 명부 이런 것들은 모두 5년 동안 보관하고 있구나. 엑스레이 사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타 5년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보수교육입니다.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시험에 뜬금없이 보수교육은 어디서 교육을 배우는데, 그러니까 보수교육 장소요. 이 장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 은근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책 보고 자꾸 눈도장 찍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디에서 보수교육을 배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하나가 보수교육 면제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보수교육 유예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제자는 아예 보수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 유예자는 보수교육을 뒤로 딜레이시키는 사람. 그래서 요 둘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 다음 중 면제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냐? 슬쩍 유예자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를 구분하시면 되고 요거는 좀 이따가 책을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간호요. 자, 가정간호는 자, 요게 해당되는 거 좀 몇 개의 문구가 있는데 이걸 좀 외우시면 돼. 특히 의사, 한의사가 의뢰한 자가 가정간호 대상자입니다. 여기서 누구는 없어요? 치과 의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정간호와 관련된 숫자가 3개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죄송하지만 구구단 외우듯이 자꾸 외우라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건 진짜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시면 돼. 90일, 그 다음에 5년, 그 다음에 2명입니다. 결국 가정 전문 간호사를 가정 전문 간호를 하고 싶어 우리 의료기관에서 2명 이상은 둬야 돼요. 그리고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부는 5년 동안 보존하고 그 다음에 의사, 한의사가 어떤 처방전을 내려줄 거예요. 그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90일. 그래서 90일, 5년, 2명 이렇게 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 아주 예전에는요. 그렇게 유치하게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가정간호와 관련된 숫자를 모두 합하면 몇이냐 이렇게 유치하게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었거든요. 저 이건 한 10몇 년 전인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말도 안 되게 지금은 그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하여튼 요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조예요. 책은 14쪽이고 22조. 자, 진료기록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증상, 진단, 치료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반드시 뭐 해야 돼? 서명해야 된다. 서명이 없으면 이게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2번에, 3번 봅시다. 자,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해서는 아니 된다. 고의로 하면 안 돼요. 실수는 조금 봐주고 있습니다. 자, 시행규칙 들어갈게요. 신규칙 14조예요.
거기 동그라미 1번 밑에 1번 진료기록부 보이시죠? 2번에 조상기록부 보이시고 3번에 간호기록부 보이실 겁니다. 진료기록부의 내용, 진료를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도 들어가 있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나번의 주된 증상, 그 다음에 라번의 진료 경과 있습니다. 마번의 가로 2번 진료 내용이요. 진료 내용에는 주사, 투약, 처치 있습니다. 자, 조상기록부는 슬쩍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됩니다. 간호기록부요.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아까는 진료를 받는 사람의 성명이에요. 근데 여기는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그리고 체온, 맥박, 호흡, 혈압.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탈 사인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투약에 관한 사항이야.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네. 아까 진료기록부는 투약이 있었습니다. 그럼 간호기록부에는 투약에 관한 사항, 약을 줬다 안 줬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라번의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오 체크지. 그 다음에 마번의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바번의 간호 일시까지. 예전에 일시분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일시까지 있었다. 이거 조금 개정된 지 좀 되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등등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한글로 기록하도록 노력해. 노력만 하면 되는구나. 슬쩍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시행규칙 5조. 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환자명부 5년입니다. 진료기록부 10년. 맞죠? 중요하니까 외우셔야 했고. 처방 그렇게 외랬죠. 2년입니다. 10년짜리 또 뭐예요? 아까 진료기록부 말고 또 수술기록부 있습니다. 나머지 다 5년이고 9번에 보시면 진단서 등의 부분 진단서니까 3년 아실 거고, 그 다음에 24조의 2예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술 받을 거야 내일. 그럼 수술 전에 의사가 와서 뭐 여러 가지 막 얘기하잖아요. 수술을 받다가 죽을 수도 있고 저거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그냥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25조입니다. 자, 신고입니다.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몇 년마다? 3년마다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3년마다 합니다. 3년이 됐다고 여러분한테 신고하세요라고 연락 안 갑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신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해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한마디로 보수교육 받으라는 거네. 그래서 보수교육을 안 받았다면 신고해봤자 신고가 반려된다. 뒤로 딜레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3년이 되는 해 언제까지 할까요? 그게 시행령 11조 있어요. 자, 3년이 되는 해에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6조입니다. 변사체 신고입니다. 변사체가 뭔지는 아시죠? 돌아가시긴 돌아가셨는데 곱게 못 돌아가신 거야. 마치 꼭 타살에 의해서 돌아가신 거 아닐까라고 의심이 되는 시신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변사체라고 합니다.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우리 의료인 중에 누구 없어요? 간호사 없습니다. 요 네 분은 사체를 검안해서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면 신고해야 되네. 누구에게? 사체의 소재지를 가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경찰청장 아니에요. 서장입니다. 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0조. 자, 별표 3개짜리 엄청 중요하구나. 중앙회. 자, 중앙회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간호협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중앙회는, 자,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는 일, 동그라미 2번. 중앙회는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보수교육에 대해서 시행규칙 20조로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1번, 밑에 1번부터 5번까지. 눈에 보이시죠? 보수교육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3번 보세요. 의료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여기서도 의료관계 법령 이것도 또 배우는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왔다 그랬습니다. 자, 각 중앙회는 보수교육을 다음 각호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보수교육 장소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설치된 지부,
지부, 그러니까 뭐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분야별로 전문 학회, 전문 단체 이곳에서 보수교육 받을 수 있다는 거고 2번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등등 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3번 수련병원, 수련병원이라는 거는 인턴 레이전트가 있는 병원을 수련병원이라고 하는 건 아실 거고요. 4번에 보시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5번에 보시면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간 외우기 힘들죠. 그래서 자꾸만 눈도장 찍으라는 거예요. 하여튼 시험 문제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6번은 보수교육 면제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7번은 보수교육 유예자 같이 비교하시면서 하시면 돼. 자, 일단 면제자 1번은 전공의입니다. 전문이 아니에요. 전공의 하면은 레지던트를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레지던트들은 뭐 그냥 교육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2번 의과대학 옆으로 가시면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이요. 아, 대학원 재학생도 교육받고 있으니까 보수교육 필요 없겠구나. 자, 세 번째 여러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 취득자. 결국 여러분들이 내년에 면허증을 받으면 그 내년에는 보수교육 안 받는구나. 그다음에 4번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모두 면제자입니다. 반면에 7번 유예자입니다. 유예자는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결국 모든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 자 면제자 아닙니다. 유예자입니다. 왜냐하면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든요. 자,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아 이거 구분해야 되겠다. 아까 면제자는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거고 유예자는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네, 그렇게 좀 구분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행규칙 23조 보시면 보수교육 관계 서류 몇 년간 보존하냐면 3년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우기 힘들면 안 외워도 돼요. 왜냐면 아까 진료기록부랑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보수교육은 3년간 보존하는구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3조 개설입니다. 이거는 이전에 제가 한번 언급했었던 기억이 나실 건데 그 영상을 봤다면 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 이것도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다. 자, 보수교육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 특히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원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 개설할 수 있고, 요양병원 개설할 수 있고, 정신병원 개설할 수 있고, 종합병원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치과의사입니다. 치과의사는 치과의원 개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치과병원 개설할 수 있어요.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한의사입니다. 한의사는 한의원 개설할 수 있고 한방병원 개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양병원 개설할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 정신병원 개설 못합니다. 그리고 자 조산사요.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결국 의료인 중에 누구만 개설 못한다? 간호사만 개설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의료인만 개설하느냐? 설마 그러겠습니까? 자, 어디 볼게요. 자, 33조입니다. 자, 이 경우 자, 가로 1번 의사겠죠.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5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 그 다음에 요양병원, 그 다음에 한의원을, 조산원은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1번 간호사를 뺀 4사람 개설할 수 있고 2번 국가 개설합니다. 3번 의료법인, 4번에 보시면 비영리법인. 우리나라는 영리법인 허용 안 하는 건 알고 계실 거고 5번에 앞으로 쭉 가시면 준정부기관.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단 얘기하시면 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이 세운 병원, 일산의 일산병원 아실 거고, 이건 이제 준정부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방의료원,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 이런 곳을 세울 수 있구나.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요. 내가 의원, 치과의 한의원, 조산원을 개설할 거야.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자, 4번입니다. 병원급입니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등등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자, 가로 5번입니다. 가로 5번에 시도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시행규칙 24조로 갈게요. 가정간호로 들어갈게요. 별표 3개짜리. 그죠? 자, 1번 보시면 가정간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간호, 검체, 채취 및 운반.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 투약. 아, 투약도 하네요. 이때 투약은 마약도 투약하고 있습니다. 자, 주사, 그 다음에 응급처치적인 교육훈련, 상담, 그 다음에 의뢰. 이 중에서 여러분 상식입니다. 반드시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 게 뭘까요? 반드시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 거. 2번 검체, 채취, 운반. 당연히 처방전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3번 뭐 했었어요? 투약이요. 그리고 4번 주사. 결국 2번, 3번, 4번은 반드시 처방전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자,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가정전문 간호사.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리고 3번에 가정간호는 의사,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해서 진료,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이 중에서 뭐가 없다 그랬어요? 치과 의사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4번에 자, 처방전 얘기 나오죠. 처방전의 유효기간 며칠? 90일. 그 다음에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간호사를 몇 명 이상 둬야 돼? 2명. 그죠? 그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90일, 2명, 5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37조, 38조 보실래요? 37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38조는 특수 의료 장비예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우리 의료기관에 들여놓을 거야. 그러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특수 의료 장비, 우리가 알고 있는 CT, MRI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특수 의료 장비를 들여놓을 거야. 의리 의료기관에. 그러면 세 번째 줄에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아, 외우셔야 되겠네. 진단용 하면은 시군구청장에 신고. 특수 의료 장비 하면 시군구청장에 등록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진료기록부의 보존 엄청 중요하다. 특히 10년짜리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보수교육 장소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 자주는 아니지만 은근히 자주 나온다 라고 표현했고, 면제자가 누군지 유예자가 누군지 좀 구분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간호와 관련된 숫자 기억하시죠? 90일, 5년, 2명.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요거 의사, 치과의사, 무슨 의료기관을 세울 수 있는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